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상상창작소 봄의 김정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같이 공부하면서 함께 알아볼 것은 우리 전남마을의 4단계 프로젝트인 공기빛깔의 빛깔 단계입니다. 공기빛깔 단계는 마을의 브랜드를 만들어보고 이것들을 통해 마을을 특성화해보자는 이야기죠.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 정조또의 유학자 창의 유한준이라는 분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던 이야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을을 하면서 또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마을들을 보면서 우리 마을이 갖고 있는 특성과 또 마을의 자원과 마을에 늘 보이는 것들을 새롭게 다른 모습으로 한번 살펴보면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고 그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찾아보고 그 과정에서 마을의 특성을 한번 찾아보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빛깔 단계는 우리 마을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입니다. 마을의 정체성을 담아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바로 이번 단계의 핵심인데요. 마을 테마 사업, 그 특성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이 빛깔 단계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특성과 자원을 캐릭터와 로고로 만드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곧 이를 통해 마을의 특성과 정체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해 보는 겁니다. 결국 이걸 통해 마을 계획을 수립 후 실질적인 마을 적용 가능한 사례를 분석해 봄으로 인해서 우리 마을이 어떤 자원과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우리 마을이 다른 마을과 차별화된 그런 특성들이 뭐고 이 마을이 갖고 있는 자원을 기반으로 우리는 마을에 이러한 것들을 한번 해봅시다. 또 우리 마을이 갖고 있는 특성을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바로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는 빛깔 단계입니다. 브랜드는 어떤 상품을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름이나 기호, 도안 등을 이르는 말이 바로 브랜드죠. 그래서 이 브랜드를 통해 마을의 가치를 높이고 마을이 가져갈 방향을 전략화하고 로고와 마케팅을 통해 마을의 특성과 우리 마을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다시 한번 골고루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신뢰감과 마을의 정체성들을 드러내게 함으로 해서 마을의 경쟁력을 갖춰보자는 것이 바로 이번 여기서부터 네. 자, 빛깔 단계는 우리 마을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입니다. 마을 정체성을 담아 마을의 브랜드를 만드는 단계인데요. 곧 마을의 새로운 테마 사업을 곧 특성화 사업을 발굴하고 이것을 마을에서 실시해봄으로써 경쟁력을 갖춰가는 것이 바로 이번 단계의 핵심입니다. 브랜드란 어떤 상품을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름이나 기호, 도안 등을 이르는 말이죠. 그래서 로고나 만들고 이 로고나 이 다양한 마을의 자원들을 마케팅하고 그리고 이것을 광고하고 마을을 전략화함으로 인해서 마을이 지닌 가치와 신뢰도를 사람들에게 높여줍니다. 결국 그럼으로 통해서 마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이걸 통해 마을을 전략화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의 특성과 자원을 캐릭터와 로고 등으로 만드는 단계이고 이를 통해 마을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하는 단계 곧 이걸 통해 마을 계획을 수립 후 실질적인 마을 적용 가능 사례를 분석해보는 단계가 바로 빛깔 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함께 다시 또 한번 살펴보시게요. 자, 그렇다면 브랜드는 왜 필요할까요? 전남에 약 8천여 개의 마을은 각각 수많은 유구한 역사를 갖고 온 마을들도 있고 또 새롭게 만들어진 마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남은 고령화된 이런 인구 증가로 인해서 마을의 경쟁력과 노동 가용 인력들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마을의 소멸과 마을의 위기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있는 것보다는 마을이 살아남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단계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마을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한 공기 빛깔 단계의 이 마을 브랜드가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의 자원을 찾아 엮어내고 다른 마을들과 차별화된 정체성을 담아낸 마을의 빛깔을 새롭게 구상해보고 만들어진 브랜드를 연계하여 우리 마을만의 특화된 사업을 구상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빛깔, 기획, 공부 이 단계가 결국 가장 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지,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문제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그 주민 자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볼 수 있는데요. 바로 마을의 돌봄, 그 다음에 농촌의 활성화, 그 다음에 복지, 그 다음에 커뮤니티 비즈니스, 교육, 도시재생, 문화재생,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단계가 바로 마을 브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역 자원을 활용한 브랜드 만들기에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저는 크게 세 가지를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자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함께 바라보면 보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엮어야 상품이 된다.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자연자원, 인문자원, 역사문화자원, 그 다음에 생산자원, 그 다음에 시설자원, 관리자원, 이렇게 많은 자원들이 있죠. 마을에 이 모든 것들이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인적 자원인데요. 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 또 마을의 유관 역사와 전통, 이런 것들을 함께 바라보고 엮으면 결국 우리 마을만의 특성화된 브랜드와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점들을 꼼꼼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을의 로고와 브랜드 캐릭터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마을 테마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마을에 적용 가능한 사례를 꼼꼼히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추진 주체, 결국 주민 조직과 인물, 외부 인력 지원들이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또 누가 이것들을 끌고 나갈 수 있을까를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 요소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 일이나 있을 수 없죠. 그것들을 꼼꼼히 서로 보완하고 장점은 살리고 이 과정에 하나 둘씩 사람들이 엮이고 모이고 지혜가 모아진다면 이 지혜를 바탕으로 마을의 계획과 보완 및 평가, 그 다음에 예산의 확보 방안, 사업 대상, 추진 시기 등을 결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추진에 공간이 또 무엇보다도 필요하죠. 그리고 이러한 추진된 사업 내용에 외부에 다른 데서 적용했던 사례가 없는가, 그리고 유사 사례와 또 이것들이 어떻게 시장에서는 받아지고 있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이런 시장 분석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우리 마을이 적용 가능한 사례를 이렇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을의 제품과 상품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로고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체험 프로그램, 그 다음에 마을의 축제, 마을 기업이나 협동조합,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슨 체험길, 무슨 관람길, 지리산의 둘레길이나 제주의 이런 사람들이 걷는 이런 그 올레길 같은 것들도 시작은 작은 마을의 길에서부터 시작됐고, 주민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고민할 것인가라는 철저한 분석과 주민들의 이 끊임없는 고민들이 나와놓은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렇다면 이런 마을 브랜드는 어떻게 제작하고
또 어떤 준비를 거쳐서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앞에서도 같이 함께 이야기했었지만 마을의 자원조사와 공부하기가 필수입니다. 마을의 자원조사 결과물을 마을 이야기지도라든가 마을 홍보 영상들을 만들어 보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홍보 영상들을 적극 활용해서 문헌자료 조사와 함께 주민 인터뷰 등을 통해 다양한 마을의 자원을 발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 주민 간 토론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바라보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마을의 일과 내 일은 혼자 결정할 수가 없죠. 마을 전체 주민의 참여와 설사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속성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브랜드 지속성을 위해 주민 합의가 꼭 필요합니다. 외부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토론 문화 등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마을만이 갖는 그리고 내세울 수 있는 브랜드 합의가 꼭 필요합니다. 다음 브랜드 제작 방법은 이러한 크게 보면 브랜드 계획서이기, 브랜드 디자인하기, 마을 브랜드 디자인 결정 및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이런 세 개의 큰 단계를 가지고 이러한 절차와 내용대로 계획을 잡아 시행해 나간다면 마을에서 크게 어렵지 않게 이 일을 해나갈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이 표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브랜드를 실질적으로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마을의 자원과 연계하여 브랜드를 구성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엮어야 브랜드와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을 자원 하나하나가 갖는 특성과 장점들을 분석해보고 자연자원이나 역사 문화공간, 주민들이 서로 연계하고 엮을 때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주민이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디자인 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다양한 브랜드 활용 및 제작 방안을 마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들었으면 써야죠. 자, 그러면 이 일을 누가 어떻게 담당할 것인가? 추진 주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을 주민들의 주민 조직들이 있죠. 또 그 다음에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도와줄 외부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이런 분들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을의 이장님, 청년회, 주민조직, 부녀회, 협동조합, 새마을 부녀회 이런 분들이 마을기업 이런 분들이 함께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예산 마련 방안입니다. 브랜드 및 캐릭터 혹은 제작 비용들을 책정해보고 이것들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확보 방안들을 어떻게 마을에서 준비하고 가져갈 것인가 공모사업도 실내로 이런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자, 세 번째는 활용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겁니다. 마을의 로고나 캐릭터를 마을의 생산 제품이라든가 혹은 마을 체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마을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마을을 마케팅해 보는 것이죠. 자, 마을 브랜드 제작 방법 그 실행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마을 주민과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브랜드를 직접 제작해 보는 겁니다. 외부 전문가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디자인을 해보는 단계인데요. 최대한 단순하고 마을의 특성이 드러나게 캐릭터화하고 디자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브랜드를 설명하는 문구가 제작되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돌담이 아름다운 강골마을, 섬진강 도깨비 마을 등 이런 것들이 좋은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을 브랜드 만들기 과정은 마을의 자원조사, 그 다음에 주민들의 토론과 합의, 브랜드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주민 토론과 합의와 협의 과정, 그리고 최종 브랜드 제작하는 단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마을 브랜드 실질적인 제작 사례들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 춘천 서면 박사마을에는 약 160여 명의 마을의 박사들이 배출돼서 그런 특성들을 살려 춘천 서면의 박사마을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경북 의성 사곡면 화천리에서는 산수유가 어떤 그 마을의 이름 보면 노란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마을의 특산물인 산수유를 기반으로 각종 축제와 체험, 사진 전시, 산책길,
조성 등 다양한 상품 개발과 판매, 체험, 숙박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 꿈마을이라는 이런 마을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근대적 조선사가 세워졌던 부산 영도구 대명동에서는 깡깡이 예술마을이라는 이름으로 근대 조선 사업이 실시되었던 마을의 역사성들을 기반으로 마을의 예술 활동가들과 예술가 작가들이 마을을 브랜드화해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브랜드는 이렇다면 실질적인 마을을 상징하는 캐릭터 등은 남해 두모마을이라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라북도의 청호수 마을을 우리가 한번 이런 캐릭터화한 이 디자인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꽃의 꽃을 캐릭터 머리로 붕어온 모습을 이렇게 모자로 표현한 이런 캐릭터 등은 사람들에게 친숙함과 이렇게 신성들을 갖게 해서 마을이 지닌 특성과 자원들을 잘 드러나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브랜드와 캐릭터 등을 만들었다면 마을의 테마 사업을 만들자는 겁니다. 마을 브랜드의 가장 최종 목표이자 핵심은 바로 마을의 테마 사업을 해보자는 겁니다. 실내로 제주시 머체와 숲길을 예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제주의 마을숲과 이 마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당근을 활용해 마을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마을 뒷산과 계곡을 활용한 머체와시라는 지명을 통해 머체와 숲길이라는 이 브랜드를 만들고 그 길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손잡는 걷는 모습을 표현해 봤습니다. 브랜드에 숲 입구에서 보이는 한라산과 숲의 모습과 바위 위에 있는 식물과 하천의 모습을 마을의 심볼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 이러한 숲길들을 안정적으로 가꾸고 보존하고 또 찾아오는 탐방객들을 맞이할 주민운영협의체를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협의체가 마을협동조합으로 결성됐었고요. 마을 주민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동운영 주체인 협동조합을 결성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 해 약 8억 정도의 마을 브랜드를 통한 이 수익이 창출되고 있고요. 주민 토론과 숲길의 코스 선정, 마을숲 답사와 전문가 협의 및 코스를 선정해서 최종 코스를 선정하고 부분적인 정비와 휴식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는 마을 머체와 숲길 탐방센터를 만들어서 안내소, 식당, 카페, 조교 카페 등을 함께 마을에서 이렇게 우리가 마을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마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잘 가진 것들을 잘 보여주고 주목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마을의 특성화와 이러한 다양한 체험활동들을 통해 우리 마을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함께 공유하고 마을의 경쟁력을 갖춰보다 보면 전남의 8,000개 마을이 사람 사는 살기 좋은 마을 그리고 공동체가 살아 꽃피우는 마을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것들은 바로 전남마을센터에서 만든 바로 공기빛깔 매뉴얼북이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들을 잘 참고해 주셔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을 브랜드를 만들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활동과 노력을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 길에 함께 늘 같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